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원전과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철소에 AI 기술을 적용한다는 상승 모멘텀도 추가됐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은 2분기 깜짝 실적을 낸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으며 최고 TP는 1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시원한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테슬라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올해 상승률이 플러스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8월 8일에 공개되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사조대림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룹주 일제히 급등 마감했습니다. K푸드 글로벌 인기와 더불어 사조대림이 최근 식자재 업체 푸디스트를 인수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잠시 쉬어가던 음식료 업종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희비가 엇갈린 채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수주 소식을 전했던 HT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테슬라발 훈풍에 힘입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일부가 강세 마감했고 수출 기대감으로 화장품, 음식료 업종도 꽤 괜찮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께 드디어 2차 전지 바닥 잡고 오름세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 소외받고 있었던 화장품, 음식료 관련 종목들도 순환매 다시 돌 수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 전화번호 열어드렸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네. 또 궁금한 거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이전까지만이라도 2차 전지 괜찮게 봐도 될까요? 아, 돌 맞을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 네. 관련주들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거, 이 점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까지 나와주고, 그 다음 재차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때, 그때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 관점의 자리이지, 아직은 저점을 명확하게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아주 조금 소외받고 있었던 이 해외 매출 이슈 안고 있는 뭐 화장품, 음식료 업종, 오늘 그래도 좀 주목받았거든요. 순환매 돌고 있다, 조금 긍정적으로 앞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보실까요? 맞죠? 맞습니다. 오, 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뭐 전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수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정확하죠. 핑크색 지지선이 닿은 위치가 지지선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항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군데의 가격 중에 윗단에 있는 검은색 저항선에서부터 70%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전달을 드렸죠. 그런데 전선,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면 식음료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날 종가까지도 전고점을 넘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며, 보유 중이신 분들도 그날이 바로 익절 자리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화장품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선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상승 파동에 배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진입을 해도 여기는 어떤 자리가 된다? 이 구간에서부터 슬슬 나올 겁니다. 컨센서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나오면서 이 자리가 뭐가 되는 자리냐? 바로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료 관련주가 지금 현재 이 부근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실적이 나오는 시간이 다가오면 실적은 좋게 나오겠습니까? 나쁘게 나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때보다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 실적을 만들어내는 구간. 그러면 이 구간은 무엇이냐? 실적이 실질적으로 찍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어디에 찍히느냐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 가시면 기업 분석에 실적이 찍힌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페이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후에 다른 종목 설명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거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딱 월요일 끝났습니다. 오늘 그래도 네. 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락 추세로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좋다. 왜 그러냐면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네. 심리인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엄청 힘들게 괴롭혔었던 게 뭐였습니까? 외국인들이 개별 종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매도했죠. 그런데 이제는 매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왜? 코스피 올라가는 추세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 코스닥 마찬가지로 바닥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바닥은 박스권의 바닥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을 더 매도해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를 늘린다라고 해봤자 그들에게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왜?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리는 만큼 물량을 모았으면 지금부터는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이 없어진, 그리고 손절하고 나갔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는 그 종목들의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의 개수가 많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기도 하지만 휩쓸 현상 때문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슬슬 매수하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했죠.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하시면 되느냐? 매수를 멈추시고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가격 구간마다 매도를 해야 할 때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매도를 지난주까지 매수했는데 3주가량을 매수를 했는데 이제 바로 매도하라 그러면 내 본전에서 팔라는 얘기냐? 아니죠. 첫 번째, 휩소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목표가를 잡느냐?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종목별로 3주 동안 하락한 하락 추세에 변동성, 이격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정도는 하락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을 잊지 마십시오. 파란색 저항선은 목표 매도가이기도 하지만 분할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저항선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는 물량을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파란색 저항선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메가토르 신호를 설명드릴 때 많이 하는데 검은색 지지저항선 있죠? 이 검은색 지지저항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종목의 주가가 검은색 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검은색 선을 마찬가지로 목표 매도가로 잡으시고 분할 익절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설명드리면서 이번 주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의 상승 여력은 좋은데 내 종목만 덜 올라가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좋은 수익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든든한 지원군을 한번 등에 업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물까지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토르기법입니다. 이 토르기법을 통해서 내 종목 탈출 방법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수익률 탑5 성적표 공개합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가운져서는 2월 20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월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와 오늘도 7% 넘는 불기둥 뿜어내면서 333% 이상의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성적표 재룡전기 333%의 비법 알아가고 싶으시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기본서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매뉴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정말 빼곡하게 이렇게 글로 어떻게 해야 내가 장에서 이길 수 있는지 전략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써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아직 이 기법 자료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토르기법 뭔데? 무슨 자료인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기법이 뭔지 그리고 나아가서 리뷰 종목 하나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오늘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빗기둥이 포착됐던 이 종목 와 오늘 진짜 두 자릿수 상승률 같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네. 싶었는데 이것까지 한번 자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자료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내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져 있는 책들 있죠. 주식과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미 저보다 전문가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파란색 저항선,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핑크색 지지선, 매수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그 자리가 언제쯤이었느냐? 여기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랬던 종목 뭐였습니까? 파라다이스. 불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그날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7틱이나 종가 때 올라가면서 메가토르 신호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의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금요일 날 포착이 됐죠. 그러면 파라다이스는 파란색 저항선을 목표가로 두고 올라가는 자리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3주가량 되는 하락 추세 속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뭡니까? 돌려 세우는 자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까지 목표가를 잡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어렵냐면 첫 번째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은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부동산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땅 사실 때 그냥 이 땅 좋다라고 사십니까?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주식과의 문제점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지인의 추천을 받고 산 땅이 맹지입니다. 그런데 시세는 지목이 대인 것과 마찬가지의 금액을 지불하고 매수하신 게 바로 주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주식이 맹지라고 생각하면 이 주식은 어디까지 하락합니까? 맹지의 가격으로 돌아가겠죠. 평당 100만 원짜리 땅, 지목이 대임에도 불구하고 맹지라는 이유만으로 평당 10만 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으로 올라갔으면 우리가 탔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누군가 시장에서 그 땅이 맹지라는 거를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올려요. 그런데 올리고 나서 목표가까지 도달하니까 그제서야 맹지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팔면 되죠. 그런데 이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지옥을 맛보겠죠.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한국인들의 정서 빨리빨리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물려서 1년, 2년 이건 빨리빨리가 아니죠. 그런데 너무 내려가니까 손절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누가 부동산 경매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누가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서 중개업 해보라고 얘기하던가요? 누가 주식 공부해서 전문가 하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전문가 안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 기쁨을 느끼실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HLB 파나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메가토르 신호가 뜬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목표 매수가와 함께. 그래서 오늘 HLB 파나진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겁니다. 자,
결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셔야 되는 자리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자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언정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 본전까지는 올라온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말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특별한 이슈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거는 제 주변 지인한테 일어났었던 일인데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느냐? 바로 이벤트 업체들이었습니다. 광고 대행사들이었습니다. 왜? 줄줄이 광고가 전부 다 취소됐거든요.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범국민적으로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위해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준비했었던 그 회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산할 가능성도 높아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저 막둥이 최인성 전문가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SMCNC인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고 하니 영상 콘텐츠와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이 들어 나온 게 아니죠. 광고 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광고 대행업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 2017년 10월 SK그룹의 광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 사업하는 부분을 흡수 합병하면서 이 기업이 SNCNC가 광고 대행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 그렇다면 SK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겠죠. 두 번째, 네옴시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업체 전문 여행사로 항공권 대매와 여행 알선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난 시점부터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업은 또 어떻게 하게 됐는고 하니 2008년 BTNI라는 여행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행업도 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있죠. 11번가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근 카페 24를 시작으로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들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는 사업이죠. 자, 그렇다면 맹점이었었던 SK와의 관계는 이겁니다. SK텔레콤이 SMCNC의 지분을 22.78%를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SMCNC가 돈을 벌면 그것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기업이 누구다? SK텔레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SMCNC가 무너지게끔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SMCNC를 보는 관점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관점은 역시나 똑같이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 그런데 메가토르 신호가 총 3번 떴습니다. 6월 24일 날은 1814원이었고요. 6월 27일 날은 1805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포착 7월 4일 날은 1747원에 포착이 됐는데 포착이 첫 번째로 됐다라고 했을 때 선을 한번 지어보죠. 이 자리죠. 여기에서도 이미 수익이 얼마? 7.94%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파란색 저항선까지만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종목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디까지냐? 자, 600일 차트가 아니라 이번엔 1200일 차트입니다. 왜? 영상 콘텐츠, 광고, 여행 관련된 업체죠. 그러면 또 어디서부터 잘라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윗구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이 자리는 뭡니까? 적정 주가죠. 여기와 마찬가지로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파란색 저항선까지 안 본다는 건 이 윗단에 유효한 가격이 있다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1800거래일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800거래일 차트로 봤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적정 주가로 만들었었던 가격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운서님, 이 종목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이 종목이요? 저항선 아래까지? 어디가 저항선이죠? 파란색 선이요. 파란색 선이요? 네.
지금 이 내려오는 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짧지 않는가요?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네. 파란색 선보다 더 괜찮은 저항 가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 네. 어디일까요? 노란 선? 노란 선. 네. 와, 이렇게 높이요. 네. 250% 가까이 되는데. 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네. 드릴 겁니다. 잘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오색선을 차트에 대입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목표 가격은 검은색 선입니다. 검은색 선입니다. 자, 이 파란색 박스의 가운데 있는 선이죠. 왜 여기까지 볼 수 있느냐? 과거의 저항이었던 가격 구간을 돌파했죠. 이 구간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자리는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지선을 깨고 이탈했으면 주가가 올라올 때 이 구간이 다시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이슈와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 SMCNC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디까지 열려 있다? 100%까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못해도 80%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SMCNC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급하게 올라갔으니 거래량이 안 붙었네요.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눌린다면 어디? 1814원 아래에서만 매수하시면 너무나 훌륭한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200을 차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지가 되는 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마찬가지로 나쁘지는 않으나 그래도 1958원이면 이제 42틱만 올라가면 호가 단위가 바뀌는 2,000원대로 넘어가죠. 그 이전에 그리고 언제든 내가 매수했던 가격으로 올라올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814원이라는 목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만간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SMCNC는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MCNC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 만나봤는데 앞으로 못해도 한 8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당연히 토르 기법이 있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토르 기법이 생겼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려 종목 2,500개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한 땀 한 땀 빚어낸 마치 잘 만들어진 도자기와 같은 결과물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물 안 챙겨가면 너무나도 섭섭하고 나만 손해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 토르 기법 내 종목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24-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와, 사주식푸드입니다. 7,750원 비중 10%거든요. 오늘 상한가 쳤잖아요. 이 종목 지금 8,000원 딱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수익 구간에 있거든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면서 이 종목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거라면 다른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갭 뜨면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진입하신 거라면 여기 윗꼬리에서 진입하신 거라면 마찬가지로 이제 놓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사주시푸드는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간 가격인 7,980원으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일 종가가 7,980원 위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하지만 7,980원보다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한 종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익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승분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종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일 7,980원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가서 종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약익절로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으며, 그래도 상한가를 갖고 거기에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랑. 자,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오늘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갭이 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시간에 다니까는 뭐 볼 필요 없이 막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분명한 건 내일도 사조 시푸드, 사조 대림 이런 관련주들, 푸드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7,980원보다 주가가 낮게끔 종가를 형성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올라가는 거 지켜보셔도 됩니다. 잘하면 10,00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자리는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너무나 고점이에요. 너무나. 그렇죠? 윗꼬리만 달고 올라가지 못했었던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려버리면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여기까지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검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7,980원에 약익절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핑크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저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사용해서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상담인데요. 이번에도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종목 솔루엠입니다. 24,100원이고요. 15%. 제가 언제 매수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4,000원 찍고 지금 계속해서 내림세 보이다가 한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했거든요. 근데도 손실 구간이십니다. 코멘트는 2만 원이 지지선인지 궁금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첫 번째로 지지선은 이탈했습니다.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여기 핑크색인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 21,400원이에요. 그러면 21,400원에 선을 하나 그을 거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최종 지지선은 또 아래쪽에 있는 핑크색 지지선인데 17,800원입니다. 자, 그러면 17,800원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24,100원까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볼 거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주가가 산을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솔루엠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솔루엠이 폐배터리 진단 기업으로 지금 업무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2차 전지 이제 보지 마십시오. 전기차 쪽은 폐배터리 보셔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을 때 딱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솔루엠입니다. 그래서 폐렴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이슈는 잠깐 제쳐두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분석 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솔루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점점 증가되고 있었죠. 영업이익도 점점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나마나 뻔하게 딱 찍어보면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있을까요?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매출 늘었네. 영업이익도 늘었네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루엠은 걱정 없이 기다리신다면 24,100원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고점을 이 자리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봤을 때 어이구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고 있죠. 그런데 기관의 매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그 내용만으로도 솔루엠은 충분히 기다리고 버틸만 한 종목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네요. 본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파란색 선, 핑크색 선으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가스공사예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아, 63,000원에 비중은 30%요. 아, 네, 63,000원에 30%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종가가 47,000원대네요. 꽤나 큰 폭으로 손실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셨네요. 진입하신 예, 이유가 어떻게 글쎄. 되실까요? 예, 진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왜 그냥 올라가길래 따라잡았어요.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러면 이제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요? 손절밖에 말씀 못 드려요. 자, 언제 손절하느냐? 파란색 저항선 이 가격을 이틀째 이탈하면 여기서는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 신규 매수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금액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41,100원이거든요. 41,100원인데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을 보여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재료가 뭐가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대왕고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예, 예. 시추 사업한다고 제8광구에다, 그죠? 예. 그거 시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터무니없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주가가 내려가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여기 있죠. 이거 대왕고래 관련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 예. 이전에 지금 41,100원이라고 찍어놓은 그 자리, 여기가 바로 지지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지선을 이탈시킨다라는 건 주가가 여기까지 밀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지금 비중이 15%시라고 하셨죠. 아니, 30%. 30% 한국가스공사인데 30%. 예. 그러면요. 이 종목을 한 3년 이상 들고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들고 가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예.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63,0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예. 63,000원은 과거에 만들었었던 고점 가격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18년이니까 5년 넘게 걸렸죠, 올라오는데. 그쵸? 예.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주가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평균 단가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 5만 원 초반대까지 낮출 때까지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바로 이 자리인데요. 여기로 잡아볼게요. 32,000원. 32,000원. 32,000원? 네,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매수를 하시느냐? 32,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네. 비중이 30%니까 동일 비중으로 사야 반토막이 나겠죠? 내 네. 평균 단가가. 그렇죠? 그러면 32,000원보다 낮은 상황에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 1%씩 사시는 거예요. 1%씩 하루에.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30거래일 동안 모아가시면 내 평균 단가는 못해도 5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것. 그러면 이 41,100원은 지지선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도 내려오면서 지지가 되는 자리지만 내려갔다 올라가면서도 여기까지는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손실 보지 않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손절하기에는 아까운 종목이라는 점, 국영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자리 잡아주셨습니다. 32,000원 음봉이 나왔을 때 매일매일 1%씩 결국에는 지금 현재 30%라는 동일 비중까지 실으셔서 본전에서 익절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상 하나하나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더 오래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빨리 팔고 싶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산 엘리베이터 네, 매수가 비중은요? 26,000원에 20%. 아, 네,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아니면 두산 엘리베이터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터. 아, 네. 두산 에너빌리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6,000원에 20%입니다. 오늘 그래도 7% 넘게 오르면서 약수익 네. 구간에 들어오셨네요.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될 이유는 없고 어쩐지 내렸다 생각해가지고 샀어요. 이 종목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사셨어요? 모르겠어요. 남잔지 여잔지는 아세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면서 손자를 어떻게 보겠다고 그렇게 매수를 막 하셨어요. 네? 안 되죠. 근데 보다가 텔레비 보다가 네. 내렸다 판단해서 샀어요. 네, 우선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산 네. 에너빌리티는 신재생과 관련된 에너지 사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역시나 폐배터리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바닥이 잡혔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건 23,050원까지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비중이 20%시잖아요. 네. 근데 얼마 안 올라가서 익절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약 14% 정도 수익 구간이실 테니까. 네. 그래도 23,050원 오면 절반만 매도 먼저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남은 물량은 더 갈 수 있는데 올해 이슈로 보자면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있을 거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바이든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신재생 쪽에 이슈가 몰아질지 아니면 원전 쪽의 이슈가 몰아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23,050원에서 절반만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네. 와서 매도하시면 매도하시고 나서 전화 한번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종목 네. 사실 때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그냥 뉴스라도 하나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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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3,050원에 절반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은 조금 더 지켜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담은요, 사실상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색선 나도 한번 HTS에 설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장바구니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 주신 장바구니 종목 힌트 살펴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제약바이오 관련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제는 벌써 우리가 헤어져야 되나요? 사실 제약바이오로 되게 수익 많이 주셨잖아요. 네. 어떡해요? 제약바이오 그렇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러니까. 사시더니 자, 첫 번째 종목 진시스템입니다. 네. 진시스템은 지난주 금요일 날 안 들고 나왔다고 아우 뭐 그렇게 말씀들이 많으세요. 진시스템 듣고 싶었는데 왜 얘기 안 해주나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라면서 막 저를 그냥 못 살게 구셔가지고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첫 번째, 분자진단 관련 원천 기술의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유전자 치료 관련주다. 그래서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었던 건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는 툴젠, 그리고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는 마크로젠이나 아니면 진시스템 같은 종목들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진단 키트는 지금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점 설명드리면서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겁니다. 자, 6월 17일 날 포착된 종가가 8,410원이었습니다. 종가 대비 상승률이 지금 1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익 구간에 왔는데 자, 아나운서님 이 종목 익절 자리가 어딜까요? 익절 자리. 익절 자리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잘 보셨으면 바로 옆에서 직관하셨잖아요. 이거는 아셔야지.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언제 익절을 할까요? 그 저항선에서. 저항선에서. 네. 파란색 저항선에서.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파란색 저항선이 만들어지고 오늘 이탈됐죠. 그러면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일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가면 홀딩하면서 1,250원이 목표가입니다. 그런데 내일도 음봉이 나온다면 이 종목 익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진시스템은 그렇게 짧게 보고 익절할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제가 진시스템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1250원이라는 가격은 저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저점을 찍은 게 언제냐? 2022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점을 찍은 적이 없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 토르시노가 2번이나 떴다라는 것, 목표가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어디? 과거에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지지가 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이탈하고 반등이 나왔었던 이 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의 고점 가격 구간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면서 지켜볼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땐 300일 이동평균선이 아마 그 위치 부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시스템은 1차 목표가 1250원으로 잡아놓고요. 그 이상의 상승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HLB 파나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패스하겠습니다. 자, HLB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이지만 매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FDA 승인 불발 이슈다. 그런데 그것이 불발난 것이 아니라 재승인을 요청해라라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HLB 입장에서는 재승인 심사 안 넣겠습니까? HLB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을 때 자사주를 대주주부터 시작해서 대표 임원들이 다 팔았대요. 그러면 재승인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아니죠. 그렇다면 주가가 이만큼 폭락을 했으면 다시 제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50% 이상은 회복한다라는 그 관점으로 그 매매 기술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HLB 간합신약 미국 FDA 승인 재추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HLB 파나진의 이슈로 봤을 땐 자회사인 바이오스퀘어가 호흡기 감염병 체외 진단기기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주 금요일 꽤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이거죠. 메가토르가 포착된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방송에 나오지 못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제가 방송에 나오지 못해서 HLB 파나진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목표 매수가가 2,900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왔어요. 왔습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이때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못 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돼요. 자, 종가 대비 상승률이 47.93%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47%였는데 오늘은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오면서 얼마? 63.45%의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메가토르 신호로 포착한 종목 어디에서 익절합니까? 이제는 진짜 모르시면 안 된다. 자, 아나운서님, 이 종목 목표가 어딜까요?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목표가요? 네. 검은색 선. 검은색 선? 검은색 선은 너무 2차 고점? 목표가. 2차 3차 목표가? 목표가가 있었잖아요, 우리. 네. 자, 메가토르 신호는 1차가 5%, 2차가 검은색 지지선, 3차가 어떤 선인데. 야, 우리 아나운서님 참 옆에 계시면서도 잘 안 봐주셨다. 파란색 선이죠? 그죠? 그 파란색 선 가격 얼마? 5,210원입니다. 오늘 도달했죠? 그럼 여기서 매도가 나갔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얼만큼? 절반 이상 나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왜요? 메가토르 신호로 포착을 했고 파란색 저항선까지 주가 올라갔으면 이거 먹었으면 된 거죠. 그렇죠? 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요. 5,210원을 따라가 볼게요. 어떻습니까?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 아닌가요? 여기서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때 올라갔었던 이슈가 뭐였습니까?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승인 떨어진 거 아닌데 그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210원이 목표가였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든 종목이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토르 기법이 진짜 포착이 되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 엄선해서 들고 오기 때문인데요. 대신 다음 이 시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정리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간편한데 수익률까지 톡톡히 챙길 수 있는 종가 베팅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테마 살펴봤고요. SMCNC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예시 종목 놓치지 말고 포착 종가까지 눈여겨보셔서 전략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메가 토르 기법까지 다 챙겨가시고 배워가세요.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